아드님이 서울대를 졸업했지만 취업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황이시군요. 대학 시절부터 치열한 삶을 원하지 않았던 아드님은 현재 40대를 앞두고도 용돈벌이 수준의 경제활동만 하며 부모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드님의 무례한 태도와 경제적 지원 요구는 부모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일 것입니다. 특히 부유한 친구의 아버지와 자신을 비교하며 원망하는 아들의 모습은 더욱 가슴 아프게 느껴지실 겁니다. 유학까지 지원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경제적 지원 외에는 해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죄책감과 자식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슬픔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의절까지 생각하시게 된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남은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당연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들을 포용하려 노력하셨던 어머님의 마음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머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실 때입니다. 아들에게 더 이상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의절을 결심하신 것은 어머님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머님 스스로를 위해 행복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70대 노후 고시원 생활의 씁쓸한 현실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법. 내 아들 서울대 나온 백수다. 이 한 문장은 대한민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고시원 신세를 지게 된 70대 노인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고시원은 좁은 방, 공용 화장실, 불편한 생활 환경으로 대표되는 곳입니다. 젊은 시절 꿈을 안고 치열하게 살았던 노인들에게 고시원 생활은 견디기 힘든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오늘도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년 내가 뭘 잘못했을까? 대학교 2학년 때 그러더라. 난 직장 들어가서 치열하게 살고 싶지 않다고.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결국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의 이야기는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관심과 냉대뿐입니다. 사례 1 박씨 할아버지의 이야기. 박씨 할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도록 뒷바라지했고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취업도 하지 않고 할아버지에게 얹혀 살았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집을 팔고 고시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내 아들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할아버지는 매일 밤 혼자 눈물을 훔칩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슬픔과 죄책감은 할아버지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2. 경제적 어려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 용돈은커녕 생활비 한 푼 내놓지 않고 나에게 얹혀 산다. 고시원에 사는 노인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빠듯하고 자식들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사례 2 김씨 할머니의 이야기. 김씨 할머니는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합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폐지를 줍고 저녁 늦게까지 일합니다. 하지만 폐지 가격은 떨어지고 몸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 이렇게 살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어. 할머니는 힘든 삶에 지쳐 한숨을 내쉽니다. 3. 외로움과 고립.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어. 사람이나 원만하고 살가우면 포용할 수 있다. 자식이니까. 고시원 생활은 외로움과 고립을 심화시킵니다. 좁은 방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고 이웃과의 교류도 거의 없습니다. 사례 3 이씨 할아버지의 이야기. 이씨 할아버지는 몇 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떨어져 살고 연락도 자주 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혼자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어. 누구랑 이야기라도 하고 싶은데. 할아버지는 외로움에 사무쳐 한숨을 내쉽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법. 고시원 생활은 힘들고 고독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지역사회의 도움. 복지관 프로그램. 지역 복지관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미활동, 건강관리,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은 외로움을 덜고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노인들에게 따뜻한 말벗이 되어주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무료 급식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 새로운 취미 찾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독서 등 새로운 취미를 찾아 즐거움을 느끼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참여. 다른 사람을 돕는 봉사활동은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류.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희망을 얻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의 눈물. 자식 뒷바라지에 덫에 빠진 노년.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내 아들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박씨 할아버지의 탄식은 우리 사회의 깊은 슬픔과 경종을 울립니다. 그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고시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우리 사회의 노년 문제와 가족 관계의 변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1. 맹목적인 희생, 그 끝은 파멸. 박씨 할아버지는 전형적인 헌신적인 부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들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유학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집까지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희생은 아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결국 할아버지는 빈털터리가 되어 고시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부모의 맹목적인 희생은 자식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자식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2. 변화하는 가족관계. 부모는 짐이 되는가? 박씨 할아버지의 아들은 취업도 하지 않고 할아버지에게 얹혀 살았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의 변화하는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과거에는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자식의 당연한 의무였지만 이제는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핵가족화, 개인주의 심화, 경제적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족 간의 유대감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은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3. 노년의 빈곤,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박씨 할아버지처럼 자식에게 버림받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이들은 빈곤, 질병, 고독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며 힘겨운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년의 빈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 정부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인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4. 박씨 할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박씨 할아버지는 현재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자식에게 버림받은 상처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삶의 의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심리적 지원. 할아버지는 심리 상담 등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의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경제적 지원. 할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 등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 형성. 할아버지는 지역 사회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5.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박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노년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 노인들이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노인 빈곤 문제 해결. 정부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야 합니다. 가족 관계 개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 상담 프로그램,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노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인 차별 금지.
노인 인권 교육 등을 통해 노인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김씨 할머니의 폐지술에 노년 빈곤의 무게를 짊어지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 이렇게 살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어. 김씨 할머니의 한숨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여줍니다.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하는 그녀의 삶은 노년 빈곤의 냉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1. 폐지술에 그 안에 담긴 노년의 눈물. 김씨 할머니의 폐지술에는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힘겨운 노년의 삶, 희망 없는 미래, 그리고 사회의 무관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폐지를 줍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노년 빈곤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폐지 가격은 떨어지고 몸은 점점 힘들어지지만 할머니는 멈출 수 없습니다. 폐지술에는 할머니에게 유일한 생존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2. 노년 빈곤,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의 책임인가? 김씨 할머니처럼 폐지를 줍거나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노인들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이들은 빈곤, 질병, 고독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며 힘겨운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년 빈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 정부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인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3. 김씨 할머니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김씨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노년의 삶에 대한 존중, 우리는 노인들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이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노인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며 그들의 경험과 지혜는 우리 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 강화. 우리 사회는 노인들이 빈곤, 질병, 고독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인장 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고 노인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세대 간 연대,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노인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젊은 세대는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노년 세대는 젊은 세대의 활력과 열정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4. 김씨 할머니에게 희망을. 김씨 할머니는 힘든 삶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머니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적 지원.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 등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후원이나 자원봉사를 통해 할머니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서적 지원. 할머니가 외로움과 고독을 덜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한 말벗이 되어주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할머니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건강관리. 할머니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씨 할아버지의 텅 빈 집. 노년의 고독, 사회가 함께 채워야 할 빈자리.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어. 누구랑 이야기라도 하고 싶은데. 이씨 할아버지의 쓸쓸한 한숨은 우리 사회의 노년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아내를 잃고 홀로 남겨진 그의 삶은 노년의 고독과 사회적 단절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1. 텅 빈 집, 텅 빈 마음. 이씨 할아버지의 텅 빈 집은 그의 텅 빈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자식들은 멀리 떨어져 살며 연락도 자주 하지 않습니다. 매일 혼자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는 그의 일상은 외로움과 고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년의 고독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건강 악화, 우울증, 심지어 자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들은 상실감과 외로움을 더욱 크게 느끼며 사회적 고립에 빠지기 쉽습니다. 2. 가족의 부재, 사회가 채워야 할 빈자리. 이씨 할아버지처럼 가족의 부재로 인해 고독감을 느끼는 노인들은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핵가족화, 개인주의 심화, 자녀들의 해외 이주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가족 간의 유대감이 약화되고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는 가족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빈자리를 채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3. 이씨 할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씨 할아버지는 현재 깊은 외로움과 고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관심과 소통입니다. 정서적 지원 할아버지는 심리 상담 등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의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나 이웃 주민들의 따뜻한 말벗이 되어주는 것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형성 할아버지는 지역 사회 프로그램, 노인복지관 등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취미활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 활용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과 소통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 교육을 통해 노인들이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소통 방식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4.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노년의 고독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 노인들이 외로움과 고독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노인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노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노인 복지시설 확충, 노인 일자리 확대, 노인 문화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 강화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노인 돌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독거노인 방문 서비스, 노인 안부 확인 서비스, 노인 식사 배달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노인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세대 간 교류 활성화,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합니다. 세대 간 멘토링 프로그램,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이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노년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노년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노인들이 외로움과 고독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씨 할아버지가 다시 웃음을 찾고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모든 노인들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